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큐해보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정지현 멘토님, 네. 시장이 오늘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장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거래소 시장은 장중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 2013.49포인트 약 0.04%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은 금일도 1,3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1,150억 가까이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3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환율이 금일도 5원 40전 상승을 했습니다. 0.53% 상승을 했죠. 1032.85 전에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경기 민감주들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는 조선 섹터들의 반등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과 IT 쪽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에 대비해서는 양호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조선 섹터들이 이제 대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죠.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덜어 눈에 좀 보입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은 금일 같은 경우 많이 밀려 내려왔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취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형 섹터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 중소형주들이 그래도 여전히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해서는 좀 더 유리한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소형 내수 섹터에 대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금일 같은 경우 곡물주들이 아래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피혁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피혁 관련주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큰 물량을 좀 들어가기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중소형 지주사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코오롱이라든가 한진 같은 기업들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결국에는 중소형 섹터들이 나름대로 좀 수익률 게임을 펼쳤을 때는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이들 섹터들이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반등이 나와봤자 일단 1,050원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얼추 기술적인 반등은 좀 다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반등이 좀 나온다고 해가지고 실적이 확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분기 때 한 1,070원 정도에서 1,080원 정도의 평균 가격이었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여유가 상당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또한 괜찮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좀 컸었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결국은 이제 코스닥이 먼저 가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코스닥이 먼저 가야 결국은 코스피의 길이 열린다는 얘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스닥이 먼저 이런 순항 내리를 보이고 가다 보니까 코스닥은 이제 건전한 조정이 들어온 거고 결과적으로는 코스피는 지금 그 길을 열고 올라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매매를 자주 이렇게 코스피 옮겨 타고 코스닥 옮겨 타고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의 오늘 투매성 매물 폭탄이 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용 부분이란 부분이 아직은 코스닥을 강하게 들어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 즉 우리가 가장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리기 좋은 것은 좋은 장세는 사실은
굉장히 그 순수한 장입니다. 신용이나 미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니까 즉 굉장히 퓨어한 그런 장에서는 쉽게 올라오는데요. 이런 신용이나 미수가 많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욕심 많은 대지를 떨어뜨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장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습성들이 지금 오늘의 어떤 투매성 매물 폭탄을 좀 출혈을 시켰고, 사실상 투매성 매물 폭탄이 나오니까 이 신용 반대 매물 물량과 함께 더불어서 더욱더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장 들어오면서 낙폭을 회복을 했죠. 이미 투매성 매물 폭탄, 즉 매도 절정 구간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스권 이제 순항 랠리 끝자락에서 매도 절정 구간이 나왔다. 이제 이 구간부터는 자 이제 약간의 큰 심한 변동성은 없을 거예요. 이 구간부터는 이제 순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차근차근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흔들겠죠. 그런 점, 자, 조금 흔들린다고 그걸 날마다 체크한다는 거, 그것 자체도 무리입니다.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갈아타고 이쪽 갈아타고 해서 절대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심지고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 하루 보고, 이틀 보고, 일주일 보고 이런 시장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가는 장세 속은 맞습니다. 밑 저점을 계속 높여오죠. 그러다가 고점이 지금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부딪히는, 즉 시세 분출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시청자분들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상 왜 이렇게 빠지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왜 꼭지에서 지금 이제 코스닥 무너지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욕심 많은 돼지들 때문에 지금 일단은 신용, 미수 이런 물량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가는 종목은 반드시 가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시장을 너무 장기적 관점이 아닌 단기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결국은 여러분들 돈만 녹아 나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미 어느 정도 매도 절정 구간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순환 양의 모습을 띠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순환 랠리긴 하겠지만 종목마다 어떤 변동성은 분명히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 집중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겠고요. 종목은 결국은 압축해서 지금 큰 장세를 한번 노려보셔야 되는 그런 장세로 와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같으면 종목을 좀 많이 퍼뜨리라고 많이 퍼놓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종목이 좋은 종목 쪽으로 집중을 딱 시켜놔야 되는 그런 장세로 보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진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오늘 대안주 있습니다. 이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이 기업은요, 국내 최대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예, 온미디어, 엠넷 미디어 등 5개 계열사를 흡수하고 있죠. 요새 CJ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을 매수하셨어요. 86,400원에 비중 20%를 매수하셨는데요. 추가 매수는 좀 어떨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일단 대림산업을 보시게 되면 밀려 내렸습니다. 조금, 그죠? 약 한 3% 가까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긴 추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장기적인 추세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박스권형으로 좀 진입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화 부분들이죠. 완화 부분들 70%로 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택거래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려내렸단 말이죠. 결국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86,4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비중이 20% 정도시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지금은 추가 매수라는 것보다는 좀 관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다라면 83,000원이 지지가 되는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93,000원 정도, 92,000원에서 9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전 저점 자리대죠. 약 한 78,000원 정도,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자, 51,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오늘 종가 부근인데 아마 오늘 매수를 하신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비중 10%라고 6517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얼마 이상 가지 않으면 제가 전문가를 그만두겠다라고까지 공언을 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점에서의 또 매수 구간을 줬죠. 49,000원을 살짝 깨면서 매수 구간을 또 재매수 구간을 줬고, 제가 51,500원 전에 52,000원 이상 올라올 때 51,500원 이상에서의 분할 매도 전략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로 49,000원을 깰 때 다시 재매수 시점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51,000원에 좀 따라가신 건 약간은 무리 있는 의견입니다. 저희는 다시 그 윗선에서 분명하게 분할 매도 전략을 펼칠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기적 이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58,000원대까지 좀 끌고 가시라는 전략. 단기적으로 본다면 자, 어느 구간 매수대, 즉 전 고점 영역대를 살짝 벗어난 그런 구간대에서 매도 전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주식은 장기입니다. 성장성이라는 모멘텀, 즉 바로 모바일 디램이라는 날개를 달았고, 그 날개가 바로 58,000원까지 꾸준히 이어가 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이버를 매수를 하셨어요. 80만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에서 옐런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SNS 쪽하고 바이오 쪽 기업들이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금일 네이버 같은 경우 뭐 3.4% 정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양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외국인에 대한 매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대신에 기관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단권역은 약 88만원 정도, 그 다음에 박스 하단권역은 69만원 정도인데요. 중심 라인대가 약 한 77만원대 초반권역입니다. 7만원 정도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요 자리대가 지지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전고점권역까지 한 87만원에서 88만원 정도 때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자리대에서는 이격 조정을 좀 보이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산업 같은 종목이죠. 오랜 시간 동안 좀 횡보를 해주고 박스권역에 있다가 이격을 좀 좁히고 난 이후에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69만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88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8,300원 비중 20%라고 1833님 남겨주셨네요. 자, 자꾸 이 종목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명확히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어버브 반도체 분명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죠. 자, 모든 가전제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가전제품들이 사물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센서라는 점. 그렇다면 이 MCU를 설계하는 회사 중에 유일한, 즉 경쟁회사가 없는 언라이벌한 회사 어버브 반도체 괜찮습니다. 들고 가십시오. 오늘 금일, 그리고 금일 한 4% 정도의 어떤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을 조금 했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전일까지 딱 흐름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다가 전일까지의 흐름에서 조금만 더 빼면
즉 오늘 한 4% 정도만 빼면 여기 어버브 반도체가 갖고 있던 신용 물량의 비중들이 확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신용 물량이 비중이 조금 높았습니다. 제가 바로 프로그램 앞서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올리기에는 가장 퓨어한, 즉 순수한 종목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용이 많거나 미수가 계획된 물량들, 즉 욕심 많은 돼지의 물량들이 있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이런 급락이 조금 나오면서 그 반대 매매 물량을 뱉어내게끔 만든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 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고 계신 분이라면 들고 가세요. 제가 한 번도 회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 중에 가족분들 종목이라고 해서 죽은 종목은 한 종목도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기서 바로 저점대가 형성이 딱 됐죠.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는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올랐던 구간, 지지를 받았던 구간, 이번에도 지지를 받는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10,000원 이상 될 때까지는 절대 상담하지 마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매수를 하셨네요. 25,25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금일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4%대 반등이 나왔는데 25,250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오늘 매수하셨으면 참 매수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겁니다. 일단 오늘 매수하셨다면. 근데 금일 같은 좀 밀려 내려왔죠.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요, 3거래일 전이죠. 7월 11일경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23,600원. 그리고 약 2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졌죠. 370만 주가 터졌습니다. 여기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ELS 락인 부분들에 있어서 물량이 좀 출회가 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한 27,000원 정도 때, 요 자리대까지는 한번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 한번 이용해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정고점 정도죠. 27,000원 요 정도 오게 되면 일단 한 번쯤 덜어주시는 전략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위닉스입니다. 21,500원에 비중 15%라고 6750님 남겨주셨네요. 위닉스 지금 조정이 조금 2개월째 좀 깊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멘텀이 이제 상쇄되는 거 아니냐, 즉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중산층의 소비 확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중국이 굉장히 또 이런 제습 그리고 공기청정에 대한 부분들 좀 민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중국 쪽에서의 강한 진출에 대한 성공, 이런 여부가 결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다가도 충분히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을 깨고 내려오는 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구간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음 구간을 충분히 내줄 수 있습니다.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에서는 모르겠지만 이격이 굉장히 벌어진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는 거, 섣불리 매수 전략 펼치시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자리대 여기입니다. 이 19,500원을 다시 깨게 되면 이 밑에 선인 18,6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치를 매수를 하셨네요. 4,97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하치 같은 경우는 추세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고점 또한 마찬가지로 서서히 좀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대를 유지는 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렌탈 사업 부분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건자재 쪽 섹터가 아직까지는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전고점 자리대죠. 약 한 5,400원 정도를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2차적으로는 6,300원, 즉 5,400원 1차, 그 다음에 6,300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4,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인데요. 72,800원에 비중 20%라고 6723님 남겨주셨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그냥 들고 가십시오. 자, ELS 만기 다 왔고요. 이번 달에 현대제철에 대한 ELS 만기 거의 다 도래합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전에라도 이제 기관들이 더 이상 빠뜨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지금의 지점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들고 가시면 되겠고, 본격적인 상승은 이달 말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음 달까지 이어질 거라는 것도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가십시오. 현대 아이스코가 저만큼 올라가는데 현대제철이 현대 아이스코보다 못합니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SDI를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 가격을 조금 살펴보게 된다라면 19만 4천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이 50%입니다. 일단 조금 물려 계십니다. 19만원 정도, 19만 4천원 정도에 매수를 해갖고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자리대는 약 18만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대를 넘어서야지만 19만원 자리대가 좀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우선 18만원 안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대가 안착이 돼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고, 그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18만원을 먼저 좀 확인해보는 전략. 근데 상승 여력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SDS나 에버랜드에 대한 상장 부분들, 그런 이슈, 지분에 대한 구도에 대한 정리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18만원 한번 넘기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좀 좋은 재료성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절가는 좀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고요. 일단 18만원짜리대가 안착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아이센스인데요. 54,500원에 비중 25%라고 2571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아이센스. 자, 이거, 제가 분명히, 바로, 아이센스에 대한 성장성을 얘기해 드리면서, 대박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수익이 났다가, 바로 이제, 2월, 말쯤이죠. 올해 2월 말쯤에 추천을 드렸다가, 굉장히 큰 수익으로 전환이 됐다가 계속 이것이, 결과적으로 종목이 계속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어떤, 박스권, 즉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상단에 오면, 제가 매도를 하시라고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참고가 안 됐던 것 같네요.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일단은 뭐 아이센스가 회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 없다 보니까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하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이제 상승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시라는 얘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주의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방송, 영화, 음악, 게임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 사업 확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미래산업이요. 미래산업이요. 예, 360원에 20%요. 360원에 20%요. 20%요. 네네. 아,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뭐 M&A도 있고 이래서 제가 그쪽 해보고 했었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36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이 기업 혹시 실적 확인해 보셨나요? 예, 적자네. 그죠? 적자 지속이죠? 예, 예. 이거 제 예상인데요. 예. 내년에 아마 감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요. 예, 예. 최대 주주, 이건 회사의 주인이 없어요, 일단. 예, 다 팔아먹었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어머니 왜 갖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 그렇게 됐습니다. 아, 일단은요, 어머니 비중 20%시니까. 예, 예. 일단은 다행이에요. 예. 예.
일단은요, 이거 그냥 매도하고 나오세요. 예. 그냥 전혀 뭐- 가망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에서 뭐 M&A가 되고 뭐하고 하는데, 예. 뭔가 비전이 있어야, 뭐 미래가 있어야, 예. M&A를 하든 누가 인수를 하든 하겠죠? 근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매도하는 게 낫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아이고,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대요,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뾰족선을 그리는 회사들, 왜 강하게 상승했다가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뾰족선을 그리냐면, 결과적으로 실적 때문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종목은 사실상 뭐,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살짝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뾰족선입니다.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그런 거고, 보통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군, 즉 일봉, 주봉, 월봉을 중국견을 종목군에서 바로 상장 폐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만 시청자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데요. 13,650원에 비중 20%고 7877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산업 저번에 한번 종목 상담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7877님. 제가 13,000원대 그때 들고 계시길래 이거 15,000원도 갈 수 있고 16,000원도 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들고 가시라고 했죠. 그죠? 잘 들고 가시고 계십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이 왔어요. 그죠? 그리고 박스권의 형태에서 박스권을 뚫는 모양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지금부터 익절가만 잘 잡고 가시면 돼요. 지금의 익절가는 한 14,500원 정도로 올려놓으시고, 자, 이 14,500원이 터치하지 않는 한, 즉 종가상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되, 자, 요게 18,000원, 19,000원, 즉 18,000원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익절가를 조금씩 상향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추세를 그대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테크인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요, 54,5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삼성테크인이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은 전망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신저가가 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1월 11일경에 좀 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매도가 나왔었죠. 이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좀 서서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때는 조금 버텨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중 10%니까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돌리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매수해 보는 전략을 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 이 매수가인 54,500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저점이죠. 4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 부산 강연에 저희 홍보가 나갔네요. 자, 이번 대구, 부산 강연에서 준비 많이 하셨다고 하셨던데요. 예, 이번인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주말인데, 대구, 부산 강연회를 좀 많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도 뭐 좋은 종목을 선물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또 한번 준비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시면 좋은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서울경제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577-7451. 자,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안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C텍. KC텍. 네. 매수가는요? 6,180원에 10%.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예요. 10%. 예. 자, KC텍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낙폭이 과했습니다. 그죠? 예, 예. 낙폭이 과했는데 그 낙폭 때문에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잘 들어가셨어요. 일단은 지금 이 자리대, 즉 여기가 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5,900원대인데 이 자리대가 강하게 지지되면서 횡보가 나오고 있고, 자, 이 횡보가를 자, 선을 한번 꺼볼게요. 요렇게 횡보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자, 여기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확률을 어디서 보셔야 되는가 하면, 일봉보다 더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주봉이죠, 그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지지대 구간에, 근처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주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월봉이죠. 월봉도 보시게 되면 아직도 상승 가닥 속에서의 입을 벌리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조금 더 들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반드시 리바운딩,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건 7,000원대까지는 한번 보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들고 한번 가보세요. 실적은 괜찮죠? 예, 실적 괜찮습니다. 예, 그냥 예. 과도한 우려예요. 과도한 우려로 언더슈팅이 나온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GS건설이요. GS건설이요? GS건설. 네, GS건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32,600원에 30%요. 32,600원에 30%요? 네네. 네네.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하고 계세요. 네네. 제가 어제 팔려고 했는데 못 팔고 계속 떨어지네요, 오늘. 아, 어저께 팔려고 하셨었어요? 네. 혹시 유상증자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 유상증자를 안 받으셨어요? 네네. 그럼 그 유상증자 이 권리락이나 요 후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제가 매수한 지 지금 한 10일 정도? 아, 10일 정도 좀 되셨어요? 네네. 그럼 32,600원에 매수하셨으면 매수는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잘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건설주들이 좀 많이 밀렸죠? 네, 그래요. 예, 정책에 대해서 어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저께가 좀 고점 자리대인데 지금 이 박스권 요 자리대를 좀 못 넘어갑니다, 지금. 네. 이 38,000원 자리대를 종가상 안착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잠깐 오늘 수급을 보면 그래도 수급의 모양은 괜찮죠?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 쌍끌이 매수했어요. 개인들만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38,000원 정도 안착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내일도 38,000원 안착을 좀 못하면 네네. 절반 정도만 좀 줄여주세요.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 한 35,000원 부근대까지도 눌림목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넘어가지 못하면 절반 정도만 좀 줄여 놓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한 적어도 한 43,000원 요 정도? 네. 43,000원에서 44,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이건 조금 여유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네네. 일단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38,000원에 안착이 안 되면 한 절반은 줄여야 되겠네요. 네, 일단 절반을 좀 줄여놓으시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저는 개인빌이에요. 예, 게임빌. 네. 매수가는요? 82,000원이요. 82,000원. 82,000원.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요. 30%? 네. 자, 게임비를 하고 컴투스나 이런 회사들은요, 네. 모바일 게임 회사들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제가 게임주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온라인 게임 쪽이었습니다. 네. 온라인 게임 쪽은 여전히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완화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게임빌이나 컴투스는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냐?
청소년들이 대다수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부모님 명의로 개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셧다운제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적용을 받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모바일 게임주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월봉인데 여기가 늘 저항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죠? 네. 여기 위에만 올라오면 윗꼬리를 달고 빠졌습니다. 바로 12만 한 2천원 가격대 정도가 돼요. 12만 원 가격대 정도 돼요. 그죠? 네. 이 부분에서는 늘 윗꼬리를 달고 맞췄는데.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못 마찬가지. 팔았어요. 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 12만 원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12만 원대 이상이 오게 되면 다시 옵니다. 다시 오게 되면, 자, 지금 네. 지지를 잘 받고 있으니까요. 12만 원대 이상이 오게 되면, 자, 네.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세요. 다 팔겠습니다. 예, 예. 너무 마음고생을 해가지고요. 아니요. 그렇게 12만 원대 이상 오면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그렇게, 절반만 한번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절반은,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올라온다면 1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예. 한 80% 가지고 있어요. 80%요? 네, 80% 가지고 있다. 이번에 팔았어요. 좀 많이 정리를 하셨구나. 네, 정리하고 이제 조금 남겨봤는데 빠지길래 아이 그냥 이미 80%에서 많이 정리가 되셨네요. 그럼 반 이상이 네, 정리가 네. 되셨네요. 그죠? 네, 수익률이 그러면 좀 조금만 익절가를 높여놓고 가보세요. 그럼 익절가만 잡아드릴게요. 네, 자, 네. 요 선을 깨면 안 되거든요. 97,000원 선을 깨면 안 됩니다. 97,000원 선을 만약, 그날 종가에서 깨게 되면 빠져나오세요. 안 그러면 네. 계속 들고 가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미래세증권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44,8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미래에셋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미래에셋증권이 좀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추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을 좀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좀 대량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지분 인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악재거리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추세 하단권형을 좀 이탈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 대한 대량 매도가 좀 출회가 됐기 때문에 내일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만원 정도 때까지 좀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정도죠. 뭐 한 44,800원, 44,500원 이 자리대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왔으니까요.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부산입니다. 예, 부산이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제가 예. 그 한국 타이어를 예. 61,100원에 예.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61,100원이요? 네네. 예. 그거를 제가 코스닥에 이녹스를 손해보고 팔고 이걸 샀거든요. 예. 근데 한국 타이어도 또 내리네, 예. 근데 또, 그러니까 갈아타니까 또 내리죠, 그죠? 예, 예. 겁이 나서 이녹스가 막 떨어지길래 팔아가지고 이걸 샀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부산에 사시면 이번 강연에 오실 거라, 예. 그렇지,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 한국타이어 성심성의껏 그 종목 상담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 한국타이어가요,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죠? 많이 올랐다가,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지금은 쭉 횡보하는 자리대가 나오죠.
이 횡보하는 자리대 가장 뚜렷한 특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박스권이 나타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네. 여기가 지금 단기적 박스권입니다. 56,000원하고 61,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61,000원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20%니까 네. 10% 줄이세요. 안 그러면 예.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데. 아, 계속 가져가시려고 해요. 예. 한 7만원 될 때까지. 7만원까지 안 갑니다. 안 가요. 예. 7만원까지 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국타이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7만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요. 한국타이어가 무리하게 또 분할을 했어요. 그죠? 한국타이어하고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하고. 예. 그죠? 예. 그러면서 이 종목이 7만원 가기는 무리가 있는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65,000원대입니다. 네. 많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저는 61,000원대 이상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고, 강연회에서 정말 좋은 얘기 드릴게요. 거기서 한국타이어를 대신할 만한 종목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꼭 오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지금 만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제가 매수를 10만 3천 원에 했어요. 10만 3천 원이요. 네네. 비중은요? 한 50%요? 50%요. 예. 네. 근데 지금 되게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쯤에서 저기를 해야 되나 살짝 궁금해서요. 지금 10만 3천 원에 50%를 매수하시면 거의 뭐 30%가 넘는 수익이세요. 그죠? 네네. 혹시 종목을 사시고 나서 어디까지 얼마 정도 오면 팔아야지라는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예. 얼마 14만 정도까지 원이요. 보셨어요? 14만 원이요. 13만 원이요? 14만 원. 14만 원? 예. 그 정도까지는 최근에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13만 9,500원까지 왔었네요. 그죠? 예, 맞아요. 자, 그러면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수급은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죠? 네네.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고 오늘 이거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줬고요. 예.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정배열 초입 구간이에요. 정배열 초입 구간인데 일단 이게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없을까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이제 만도가 좀 분할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아마 거래 정지가 좀 될 거예요. 분할 작업을 좀 하느라고. 예. 그럼 그때까지는 아마 이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에 대해서 목표가나 이런 부분을 보면 약 한 17만원 정도 좀 보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고요. 한 16만원대를 좀 보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14만원 뭐 목표가를 좀 잡아 놓으셨다라면 네. 이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대에서 50% 비중이시니까요. 네. 절반 정도만 좀 정리해 주세요. 아, 네, 그리고 절반 정도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래도 밀리더라도 좀 편안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기업이 분할할 때까지 예. 일단 가져가 보세요. 예. 그럼 14만 원 정도에서 한 50%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챙겨 놓으시고, 예. 나머지만 기업 분할해서 재상장할 때까지, 예. 그때까지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참 감사한 문자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자 받으면 사실상 힘이 좀 납니다. 3575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성 SDI 상담하신 분. 자, 2185님 IHQ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정말 힘이 납니다. 더더욱 힘이 나는 문자가 들어왔죠. 6750님 잘생긴 예병군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병균 아니고 예병군입니다. 자, 병균은 박테리아죠. 자, 저는 박테리아가 아니랍니다. 예. 자, 스피드 문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제약인데요. 대안주 힌트부터 좀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5번째 대안주입니다.
자, 시가총액 1조 8천억 대입니다. 예, 제가 잘생겼단 말에 흥분 좀 했습니다. 그죠? 한 달간 기간 70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현제약 바로 스피드 종목 상담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크게 나셨네요. 그죠? 2만 원이고 비중 20%라고 9505님 남겨주셨는데, 자, 이현제약 참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12,000원대 부근에서 타 방송사에서 좀 강하게 밀었던 그런 회사인데, 자, 지금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성장성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 조정이 들어오면서 긴 횡보자리대가 왔어요. 그 횡보자리대에서 나타난 뚜렷한 특징, 자, 너무 길었죠, 그죠? 자, 이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 박스권이 딱 돌파가 되자마자 바로 자, 이 32,000원까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익절가를 잡고 가셨다면 지금은 팔아야 되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익절가가 오늘 급락이 툭 나오면서 익절가를 터치를 하는, 즉 우리가 왜 자꾸 기계적인 매매, 즉 기계를 이길 수 없느냐 하면, 자, 기계들은 입력값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해서 자, 바로 이익 실현을 해 들어가는 구간들을 잡아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쏟아진 거고, 결국은 그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늘 7%대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자, 이게 올라오는 구간이 있어요. 하지만 더 들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내일 이 길이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바로 비중을 지금 10%밖에 또 안 되시고 차익 실현 좀 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제약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장성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익절가 마음에 두고 계신 익절가가 터치를 했으면 사실상 매도 전략이 맞습니다. 물론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매도 기회를 주기는 합니다. 둔각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죠. 그 둔각을 만드는 구간에서 매도 기회를 주는데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더 빠졌다가 살짝 들어오면서 이 가격대에서 매도 구간을 줄 확률이 높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을 매수하셨어요. 8만원에 20%를 매수하셨는데요. 금일 갭상승 출발했던 이유가 무상증자를 실시하죠. 주당 0.8주. 그 부분들 때문에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조금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내추럴 엔도텍 다 같이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금일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까지 좀 종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내일 자리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절반 정도 좀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8만원 정도면 약 4%대 수익 중이니까요. 일단 절반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최종적인 이익절 처리 가격대는요, 한 8만 1,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도 또 강연회 하신다고, 저랑 같이 나가시죠? 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부득이하게 예병군 멘토하고 같이 합니다. 저하고 예병군 멘토 정혜사단이 좀 하는데요. 오후 2시입니다. 시간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합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좀 참여하셔가지고요.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